그럼 당신부터 와. 연애 갈 테니까. 아저씨. 동아리 나갑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구나 갖다 싫어. 어? 기름에 갖다 싫어. 아니 왜 열받아? 왜 폭행하는 거야? 누가 폭행했는데 누가? 나 보지도 못했어 여기 와서. 저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옆에 서 있었으면서 뭐 못 봤다고 그래. 역시 내가 어디? 야, 머리 끓일까요? 응. 들어갈 이유가 뭔데? 자,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째 이런 게 어떤 건데요? 아,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어떤 건데? 이런 거 어떤 건데요? 우리가 뭐 할 줄 알고? 우리가 지금 일하고 뭐 할 줄 알고요? 우리가 뭐 할 줄 알고 나갔는데? 무슨 행사를 방해? 시장을 만나러 갔는데 앰프 들고 갔어요. 우리가 앰프 들고 갔냐고. 예? 왜 못 만나요? 사람이 사람 만났는데. 아니 사람이 사람 만난다. 왜 못 만나요? 난 시장에 왜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중입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제 명실공히 글로벌 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국제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서울시는 외국인 여러분들이 23만 명이 살 정도로 국제화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한 발자국 더 세계인이 모두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국제도시, 세계화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즐기고 계세요?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서는 아마 거의 마지막, 이제 내일까지죠. 하이서울 서울 축제가 가족과 함께 꼭 와서 함께 즐기십시오. 예, 여러분 날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쪼록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흥겹고 행복하게 즐기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돼서 멀리 외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그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welcome all of you to the city of Seoul. I hope that this friendship fair will have 이게 아니라 아니 얼마나 쳤는지 얼마나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꿈이 무엇인지 경찰들은 모릅니다. 20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경찰들은 모릅니다. 50이 넘은 장애 여성의 시설 장애인 서성의 꿈은 청계천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장애인들은 가능한 꿈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꿈입니까? 청계천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서울 시민의 공간인데 시설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꿈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불구하고 오늘 지구촌의 미리시설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달시설 자립생활 권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번 부탁드려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와야 돼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탁드려요.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잘 넘어가.
반갑습니다, 농구 여러분. 예, 지금부터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예, 서감대란의 비리 주범인 이부의 재봉만 홍종환의 엄중수사 축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홍구라고 합니다. 주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행! 예, 지금 저희가 이곳에 왜 나왔느냐, 5월 22일 날 바로 이곳에 위치한 법원에서, 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서강재단의 비리 주범인 이부희가 재봉만과 홍종환의 1심 선고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사법부가 정말 올바른 판단으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합당한 그런 처벌을 좀 해달라고 우리가 탄원서를 내고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부희, 재봉만, 홍종환 이 사람들이 검사가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근데 이부희는 이제 징역 4년, 그다음에 재봉만과 홍종환은 징역 2년을 검사가 구형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검사의 구형을 이제 받고 이제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하겠죠. 근데 선고 재판이 5월 22일 날 있다고 합니다. 5월 22일 날 정말 제대로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가열찬 투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빨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장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사회민이 끝장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시선 비리 접근 투쟁 결사 투쟁. 저는 서강대의 김영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5월 22일 서강대의 1심 재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5월 22일에 재판을 하는데요. 재봉만과 재봉만 이사장과 이부희 이사장과 홍정환의 엄중히 처벌하는 축구수입니다. 얼마 전 재봉만 이사장이 직책장애인들한테 탄원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탄원서는 직책장애인들한테 강제로 손을 꾸려 지장을 찍게 하는 지장을 찍게 하였는데 도대체 직책장애인이 자기 본인인지 알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직책장애인은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저 웃기만 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탈출하려는 것인지 참 감이 와요합니다. 제발 좀 직장인들한테 시장을 지켜야 하는 행위나 직장인이 비장이냐
고통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사과부 제가 대표자님 존경하는 대권자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대법관 차량에 타나서는 거짓 타나서이니 제가 그 타나서는 저희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직접장애인들의 손에 있고요. 강제적인 탄압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탄압사가 입증이 됩니까? 대화 중 엄중히 처벌해 주시오. 촉보 운영 이건 안 됩니다. 대화 중 엄중히 처벌해 주시오. 이거는 세상장애인들의 사람의 삶과 운명이 달린 무죄입니다. 대화 엄중히 처벌해 주시오. 구호 하나 얼치고 무작합니다. 그거는 이분이 이사장 전 이사장 고심됐다. 이 정부 운영자 미안하여 비의 정부 운영자 미안하여 시행자 도장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은 몇백 원 하는 빵 몇 개 훔쳐 먹고도 절도죄로 징역 8월씩 받는 현실에 장애인들이 생명과 같은 돈 10억을 착복하고 개인의 비리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장애인의 복지를 한다 하시네, 사회의 어떤 공을 한다 하시네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의 피와 살을 깔아먹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참 이렇게 시설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저도 이렇게 한때는 저 음성의 꽃동네라는 곳에 잠깐 있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곳은 그래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참 괜찮았다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시설의 비리가 이렇게까지 장애인들의 뭐 피복비, 생계비 하다못해 300원씩 500원씩 나오는 하루에 그 과일 부식비까지 착취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사리사욕을 위해서 선다는 것 자체를 작년부터 듣고 나서부터는 참, 제가 비장애인이었으면은,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비장애인이었으면요, 저는 제가 폭력죄로 진역에 가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진짜 제 눈앞에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힘만큼은 그 사람들을 제 스스로, 법이 할 수 없는 그런 강제성을 제 스스로 하고 싶다 한 정도의 굉장히 분노를 느꼈거든요. 이부일 전 이사장이나 그 족벌체제들이 가족들이 마른 사회에 봉헌한다, 장애인을 위한다, 장애인을 복지를 한다 하면서 그 장애인들의 피와 살을, 생명을 깔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지구에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설 비리가 우리들의 합쳐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생명과 같은 돈들을 착취할 수 없도록 그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와서고요.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과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밖에서 이렇게 자립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시설 비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시설 비리 척결 투쟁 결사 투쟁.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그 지금 현재 1,000여 개가 넘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현재 그 전 국민 중에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4천만이 조금 넘죠. 예, 4천만 중에 4만 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장애인들은 소문이 나는데 그 안에서 온갖 비리와 인권 무리가 타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부고의 최성윤 회장님 모시고 주택 마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장애 아를 둔 부모들의 그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 법과 정의가 제대로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법과 정의는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늘 가진 자들 중심으로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빽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중심으로 법과 원칙이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은 늘 그 법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법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앞으로 그 대한민국에서 시설 비리라는 것이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이러한 것들이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운영자들이 미친 듯이 날뛸 수 있다, 아니면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줬던 그러한 굴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법을 제대로 적용시켜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의 보호를 받고 법으로부터 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취지의 법 적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실제 생활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늘 노동자와 소외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법으로부터 외면받아 왔습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그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부에 엄중한 그러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물음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것도 된다라는 것을 그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시면서 장애 아동이 있었는데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에 막혔어요. 근데 그 시설장에 그 양자로 이렇게 입양이 되는 걸 확인을 했대요. 근데 그 시설장도 뭐 캐나다가 어린이도 또 얼마 전에 이민을 가가지고 만날 수도 없고 자기 자식이 정말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장애인을 한마디로 도토리로 여기는 거죠. 예. 정말 한 사람의 인격체를 가진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하나의 돋보리 수단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딴 데 쓴 게 아니라 재투자를 했다. 근데 제가 그 재투자를 어디에 했는지 자세히 안 물어봐도 뻔할 것 같아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땅 사고 이런 데라 투자를 해놓고 재투자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 재투자가 아니죠. 자기네를 땅 투기한 거지. 정말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명동님 모시고 시작하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중인 이부일 제공만 홍정환 씨를 엄정 처벌하라고 하는 이런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에바다 복지의 이제 이사거든요. 이사인데 이제 이사인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보면은 올해 여기 구도자에도 봤듯이 원주 축복의 집, 마산 소망의 집, 경주 푸른 마을 등등등 하고 올해도 이 드러난 시설 비리만 하더라도 벌써 한 1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자꾸 생기느냐? 이게 왜 자꾸 생기는가 한번 고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연 경찰이, 검찰이, 법원이 제대로 법을 적용해서 이런 시설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했다고 한다면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겠냐는 거죠. 지금 시설에서 이렇게 비리가 일어나고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이런 것은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법 적용과 집행을 안 해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리를 키운 게 사실 검찰이고 법원인 거예요. 시설 비리를 저지른 그 사람들한테 너무 관대하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좀 말씀하셨듯이 정말 장애인들은 빵 100개 훔쳐먹었다고 해가지고 정말 배고파서 훔쳐먹었다고 했는데 징역 8호를 사는 이 마당에 몇십억을 해먹고 몇백억을 해먹어도 여태까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헌한 점을 참작하여 겨우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게 여태까지 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비리를 저지르고 아무리 인권유린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손방망이 처벌 앞에서 그냥 자기들 하던 대로 계속 해먹는 거죠. 너무 이게 법이 형평성이 너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비리를 이렇게 도리어 사법부가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들춰내고 그리고 조사하고 고발하고 이런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인력과 사람 없는 인력에다가 돈도 없고 그런데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거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하면 검찰이 대부분 다 털어내버려요. 대부분 다 털어내버리고 이런 횡령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이 서감 쪽에 이 사람들은 10억 원이나 해먹었다는 게 들통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10억이나 되는 거를. 이 돈이 누구 돈이냐는 거죠. 우리가 재단 얘기했는데 사실 재단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게 돈 갖고 운영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국가에서 나온 국고 보조금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그 보조금 가지고 그리고 후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 자기네 돈으로 하는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아니에요. 재단이 재산 갖고 운영해서 해보는 데는 아니거든요. 이게 사회복지법인인 거죠. 이 사회복지법인인데 자꾸 우리는 재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자기네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유화된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유화된 기업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생활인들을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든 끌어내줘야 된다. 이런 비리의 사슬들을 끌어내주기 위해서는 법원이 결단을 내려야 되고 엄중 처벌을 해줘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년 구형 나온 이부일 씨 또 끼병 부려갖고 또 나온 것 같은데 법정 구속시키고 재봉만이나 이 사람들 다 법정 구속시키면 좋겠거든요. 이게 구형이 2년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재봉만 씨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세 등등해갖고 이제 자기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올 거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저런 착각을 깨줘야지 된다. 어떻게 자기 탈환서를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쓰게 만들고 심지어 아빠를 위해서 해줄 수 있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도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시설장들이 아직도 있다. 이런 거 지금 철퇴를 내려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그만큼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판결할지 잘 모르지만 판사님이 그 서류 지금 들춰보면서 판결문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발 징역 4년 이상은 더 할 수는 없겠지만 징역 4년 하고 법정 구속 시켜주고 재봉만 홍정환 씨도 2년 꼬박 다 해서 법정 구속 시켜서 이 시설 비리를 좀 끌어내는데 법원이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테 뭐 실형을 8개월을 살리고 몇십억씩 해먹고 장애인들을 돈벌이로 이용한 사람들한테 집행유예 아니면 뭐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 그다음에 재판부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판단들 이런 것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지적 4년이 아니라 40년, 400년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뭐 사위, 처남, 뭐 아들, 뭐 이렇게 다 해쳐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인데 끊어내야 합니다. 왜 사위가 그거를 하고 처남이 그거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산대 아니라 뭐 옛날에 그 왕족실에는 뭐 역적질하면 뭐 구족을 열었다는데 구족이라도 하여튼 열어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정말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탄원서 낭독을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상용 분기 모시고 탄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네. 반갑다고 해야 될지 저는 좀 씁쓸합니다. 장애인의 피눈물을 횡령한 파렴치한 서강재단 비리 주범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부일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 재봉만, 현 시설장 홍정환, 전 시설장 김성숙은 1981년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장애인시설 4개소, 노인시설 2개소를 설치 운영해왔습니다. 이 중 장애인시설 3개소만 연간 약 5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으로 현재 국고보조금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은 산하복지시설에서 수용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해 시설 내에서 따뜻하게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생활자 1인을 기준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횡령한 금액을 보더라도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데 이는 마땅히 시설 생활인들의 복지와 의식주 해결에 투입되었어야 할 거액의 돈이 유용됨으로써 그만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들은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제대로 못 잘 수밖에 없는 생활인들에게는 너무나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입니다. 이부일 전 이사장과 그의 사위인 재봉만, 처남인 홍정환, 측근이었던 김성숙 씨 등이 횡령한 예산은 장애인의 피와 눈물이 서려있는 돈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이부일 전 이사장은 자신이 사법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공모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사위에게 이사장직과 시설장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의 처남과 그 측근들은 기소가 된 이후에도 그대로 시설장직에 머물게 하여 사실상 비리를 저지르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일삼아왔던 일가가 그대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장애인은 48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수많은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용시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급되는 예산이 법인 이사장과 시설 운영자에 의해 빼돌려지고 그처럼 예산을 횡령한 임원과 시설장이 버젓이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더 이상 사회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예산 비리로 인하여 시설 생활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리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다시 나와 예전처럼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법의 잣대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4일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